안녕하세요. 은빛 다락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17년간 완벽한 가정을 유지해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모범생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시작된 작은 의혹이 상상도 못한 거대한 진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지은 씨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인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일이 시작된 건 딸 예린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예린이는 정말 모범적인 아이였거든요. 성적도 상위권이고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칭찬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그런 아이였죠. 특히 소영이라는 친구와는 정말 각별한 사이였어요. 둘이 어찌나 붙어 다니는지 거의 자매처럼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린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죠. 처음에는 사춘기 때문인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성적도 조금씩 떨어지고 소영이와도 예전만큼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편 민호에게 예린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하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늘 그랬듯이 사춘기지 뭐. 크면서 그런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단순한 사춘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린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것도 소영이와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둘이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예린이가 소영이를 밀쳤는데 소영이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예린이가 친구를 밀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가장 친했던 소영이를 말이에요. 급히 학교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예린이는 계속 내가 일부러 민 게 아니에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소영이 어머니 그러니까 수진 씨라는 분이 이 일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다투다가 그런 거니까 서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학부모인 수진 씨는 단호하게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예린이가 학폭 가해자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진 씨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아이들 문제니까 어른들이 대화로 풀어보자고 말이에요. 수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굉장히 단정하고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죄송해요. 예린이가 소영이를 다치게 해서 라고 사과했는데 수진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아, 괜찮아요. 사실 애들이 요즘 많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왠지 저를 피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예린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예린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소영이와 왜 다퉜어? 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소영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자기 아빠가 우리 아빠 같다고. 그 순간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는데 예린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예린이의 말이 머리에 맴돌았거든요. 소영이 아빠가 우리 아빠 같다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수진 씨가 정말로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에서는 양쪽 학부모가 모두 참석하는 면담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 민호가 그 면담을 극구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가서 잘 처리해.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안 되라고 하는데 평소 딸 일에는 관심이 많던 사람이 이럴 리가 없잖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결국 저 혼자 학교에 갔는데 놀랍게도 수진 씨도 혼자 오셨더라고요. 남편분은 안 오셨네요. 라고 물었더니 네, 일이 바빠서요라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뭔가를 눈치챘어요. 수진 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대화 중에 자꾸 시선을 피하시고 아이들 문제보다는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몰랐던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핸드폰을 유독 조심스럽게 다루고 늦은 시간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예린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가 회사 일로 급히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뒤따라 나가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민호가 한 카페에서 수진 씨와 만나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친밀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7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딸 친구의 엄마와 만나고 있다니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제가 더 많은 걸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정말 연인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17년을 함께 산 부부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불륜이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하필 딸 친구의 엄마라는 게. 그리고 예린이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소영이 아빠가 우리 아빠 같다고? 혹시 소영이 아빠가 정말 우리 남편인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회계사로 일하면서 익힌 조사 능력을 총동원했죠. 먼저 민호의 과거를 파헤쳐 봤어요. 놀랍게도 민호는 결혼 전에 지금의 회사에서 수진 씨와 함께 일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진 씨가 회사를 그만둔 시기와 소영이가 태어난 시기가 거의 일치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예린이와 소영이의 생일이 불과 2달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호가 저와 결혼하기 직전에 수진 씨가 임신한 거고 결혼 후 몇 달 만에 저도 임신한 거였죠. 이 모든 걸 알았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배신감, 분노, 절망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17년간 저는 도대체 뭘 한 거죠? 남편은 결혼 후에도 계속 다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의 아이까지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그냥 울면서 남편에게 따지고 이혼하고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7년간 저를 속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어요. 민호와 수진 씨의 만남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했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민호는 수진 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회사 지분까지 넘겨주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공동 재산이 수진 씨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걸 알았을 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분노보다는 냉정함이 앞섰죠. 이제 진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저는 예린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엄마,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영이와 다뤘구나라고 물으니 소영이가 자꾸 아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 아빠랑 비슷한 거예요. 같은 취미, 같은 습관들.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소영이가 우리 아빠 닮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린이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오히려 더 예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은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민호에게 갑자기 다정한 아내로 돌변했어요. 여보, 요즘 예린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소영이 엄마와 대화해 보니까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끼리 한번 만나서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민호의 표정을 보니 정말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친한데 부모들도 친해지면 좋잖아요 라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결국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수진 씨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어요. 저는 일부러 가족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분위기 좋고 사람들 눈이 많은 곳으로 말이죠. 민호와 수진 씨의 어색한 연기를 관찰하기에는 최고의 장소였어요. 그날 저녁의 분위기란 정말 기묘했어요. 민호와 수진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 연기하고 있었는데 어색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반면에 소영이는 자연스럽게 민호를 아저씨라고 부르면서도 왠지 친근하게 대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대화를 유도했어요. 소영이는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누구를 닮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수진 씨가 당황하면서 그냥 저를 닮았다고들 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예린이가 제가 미리 시킨 대로 연기를 했어요. 근데 소영이 너 우리 아빠랑 진짜 많이 닮았다. 특히 웃을 때 눈 모양이랑 코 모양이 똑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민호와 수진 씨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머 정말 그러네요. 혹시 먼 친척이신가요? 라고 물었죠. 수진 씨가 실수를 했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크게 예전에 회사에서 라고 말을 꺼내다가 멈추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뭐요? 라고 추궁했더니 민호가 급하게 수진 씨가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잠깐 일했어요 라고 변명하더라고요. 그 뒤에 저녁 식사는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 민호와 수진 씨에게는 말이죠. 저는 계속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졌고 두 사람은 점점 더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주고받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후 민호가 제게 오늘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 라고 따지더라고요. 저는 뭐가 문제야? 그냥 친해지려고 한 건데라고 시치미를 뗐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민호의 회사 재정 상태를 철저히 조사했어요. 회계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조사 결과 민호가 수진 씨에게 넘겨준 회사 지분이 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한 회사 경영에서도 여러 세무상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국세청에 제보했어요. 물론 익명으로요. 그리고 민호의 주요 거래처들에게도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경영자라는 정보를 흘렸어요. 동시에 사회적 매장 작업도 시작했어요. 민호가 다니는 골프 모임, 동창회, 각종 모임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진실을 알렸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요즘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식으로 넌지시 흘렸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민호와 수진 씨 사이에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수진 씨가 최근에 또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결정타였죠. 17년간 저를 속이고도 모자라서 또 다른 아이까지 만들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최종 전략을 세웠어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최대한 받아내는 것, 그리고 민호가 사회적으로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드디어 민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당황하면서 왜 갑자기?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내놓았어요. 수진 씨와의 만남 사진들, 녹음 파일들, 재정 관련 자료들. 민호의 얼굴이 점점 새파래지는 게 보였어요.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라고 묻기에 당신이 17년간 나를 속인 만큼 오래됐어요 라고 답했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민호는 제게 온갖 변명과 사과를 늘어놓았어요.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등등.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법정에서의 이혼 소송은 저의 완승이었어요. 준비한 증거들이 워낙 완벽했거든요. 재산 분할에서 70%를 인정받았고 위자료도 상당한 액수를 받게 되었어요. 특히 민호가 수진 씨에게 불법적으로 넘겨준 재산들까지 환수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 씨가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수진 씨가 정말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어요. 그런데 수진 씨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17년간 속았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수진 씨는 민호가 저와 이혼할 거라고 곧 자신과 재혼할 거라고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에 대해서도 온갖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병이 있어서 이혼을 못하고 있다. 곧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는 당신이 진짜 부인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수진 씨도 어떻게 보면 민호에게 속은 피해자였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7년간 유부남과 관계를 유지한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저는 수진 씨에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민호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어떨까요? 수진 씨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민호의 숨겨진 재산들을 찾아냈어요. 수진 씨가 알고 있던 정보와 제가 조사한 정보를 합치니
민호가 숨겨둔 비자금까지 모두 찾을 수 있었어요. 결국 민호는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는 세무조사로 큰 타격을 받았고 지분도 대부분 매각해야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었죠. 골프 모임에서도 퇴출당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무엇보다 두 여자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민호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17년간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자신이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혼자만 남게 된 거죠. 저와 예린이는 확보한 재산으로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수진 씨와 소영이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캐나다로 오기 전 마지막으로 민호와 만났어요. 17년간 함께 살았으니까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쳐 보이더라고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었죠. 당신이 17년간 두 여자를 속이며 살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말했더니 민호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그만두고 싶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고 결국 이렇게 됐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정말 끝이라는 걸 말이에요. 당신 인생이에요. 이제부터는 혼자서 책임지세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예린이는 처음에는 아빠와 헤어지는 게 힘들어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17년간 함께 살았던 아빠니까요. 하지만 차츰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엄마, 우리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에 온 지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저는 토론토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은이네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예린이는 현지 대학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나중에 엄마 카페 사업을 확장하는 걸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예전의 밝고 활발한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수진 씨와도 가끔 연락해요. 부산에서 소영이와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이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수진 씨는 작은 꽃집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대요. 처음에는 당신을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신 덕분에 진짜 자유로워졌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한국에서 민호 소식이 들려와요. 혼자서 작은 원룸에 살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도 결국 문을 닫았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서 예전 지인들과는 연락도 끊겼대요. 처음에는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민호도 그리고 수진 씨도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요즘 제가 가장 뿌듯한 건 예린이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도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예린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처음에는 아빠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아빠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한 선택들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 모든 일을 겪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17년간 뭘 한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건가 하는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일이 오히려 제게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진짜 제 인생을 찾을 기회도 없었을 거고요. 지금의 저는 정말 자유로워요.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에 속을 걱정도 없어요. 매일 아침 카페를 열면서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을 만날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린이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예전에는 아빠, 엄마, 딸 이렇게 세 명이었는데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민호가 항상 뭔가를 숨기고 있었으니까 가족 분위기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린이와 저 둘만의 가족이지만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진실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저녁에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갈 때 누군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조차도 거짓된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카페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 중에 좋은 분이 계세요. 캐나다에 이민 온 지 오래된 한국분인데 정말 진실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아직은 친구 관계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린이는 엄마 좋은 분을 만나면 저는 찬성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지 확실히 확인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17살 딸이 엄마 걱정을 해주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해요. 17년간 민호와 함께 살면서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저니까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해요. 돌이켜보면 제가 민호에게 복수를 한 이유는 단순히 배신당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17년간 저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예린이에게도 거짓된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 가장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만약 민호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아니면 중간에라도 진실을 말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고집하고 심지어 저를 더 속이려고 했던 그 태도가 저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거죠.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가끔은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나 주변 사람들 모두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특히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건 수진 씨와 힘을 합친 거였어요. 처음에는 수진 씨가 저의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도 피해자였던 거죠. 함께 힘을 합쳐서 진짜 가해자인 민호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 가장 만족스러워요. 지금도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들은 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났을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저에게 복수가 달콤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달콤하기보다는 정의롭다고 답하겠어요. 잘못한 사람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복수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남편에게 의존적이었어요. 큰 일이 있으면 항상 민호에게 의논하고 민호의 의견을 따르곤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혼자서도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카페 운영도 그렇고 예린이 교육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집 구입까지도 모두 제가 혼자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하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기도 해요. 카페에 오시는 손님 중에 가끔 가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난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이들은 부모가 불행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한 부모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아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결국 이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후련하다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뿌듯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가족에게도 정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직한 건 말이에요. 민호는 17년간 누구에게도 정직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수진 씨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거예요. 반면에 저는 힘들었지만 진실을 마주했어요. 그 결과 비록 17년간 쌓아온 것들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짜 자유와 진짜 행복을 말이에요. 지금 제가 카페에서 만나는 손님들은 모두 진짜 제 모습을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혼한 싱글맘이라는 것도 알고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러 온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이런 게 진짜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예린이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한대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만약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예린이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줬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예린이도 부당한 일에는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게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복수든 뭐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변호사, 탐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진 씨까지 도움을 받았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한 선택들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예요. 지금 저와 예린이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작은 카페이지만 저희만의 공간이 있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제 경험으로 확신할 수 있거든요. 지은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7년간 거짓된 결혼 생활의 진실을 마주한 한 여성의 용기와 지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냉정한 판단으로 정의를 실현해낸 모습이 많은 분들께 용기를 줄 것 같은데요. 특히 마지막에 내연녀였던 수진 씨와 함께 힘을 합친 부분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같은 피해자임을 깨닫고 연대한 모습에서 진정한 지혜와 성숙함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은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은빛 다락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